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거를 볼 것인데, 자, 일단 개념부터 먼저 좀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가 무엇일까? 잠깐만, 펜을 바꾸고. 자,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은 이 문장의 주어랑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주어라는 말 자체가 주어가 행동을 나타내는 주체를 말합니다. 행동의 주체. 이것을 주어라고 하죠. 자, 이 밑에 예문을 보면 vegetables are needed to stay healthy. 야채들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나는 야채들은 이렇게 들어가지만 영어는 은는 이, 가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어가 뭐라고? 문장 맨 앞에 들어가는 명사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의 상태는 비동사로 연결이 되었어요. It is important.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뭐야, I love you. 그러면 누가 했어요? 내가. 뭐 했어요? 사랑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미상의 주어라는 것을 나타낸 이유는 뭐냐면 준동사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개념? 이제 준동사라는 게 나왔습니다.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신하는 것이 준동사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정사가 준동사인 거예요. 자, 이제 준동사라는 단어를 좀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가 지금 부정사나 동명사처럼 원래 동사가 형태를 바꿔서 다른 품사로 쓰일 때 그것이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이 개념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준동사는 뭐냐면 동사가 형태를 바꿔 다른 품사로 쓰일 때 그것을 준동사라고 하는데 그것의 특징은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러면 동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동작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동작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의 주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동작을 한다라는 개념이 변함이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도 동작의 주체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이것을 표현해줘야 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뭐 안 해도 되지만 반드시 해야만 또 의미가 정확하게 나타나는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상의 주어는 부정사, 동명사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준동사, 이 준동사의 행위의 주체가 일반인이거나 누구든지 알 수 있을 때는 쓰지 않고 모를 때는 나타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를 때, 지금 우리는 이제 모를 때에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걸까? 한번 예문을 볼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확대를 해서 자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 It's important to be polite to others. 가주어가 나왔습니다. 지금 경우에는 It's important. 이게 진짜 주어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의 바른 행동을 하는 것,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자 그러면 누가 그럴까요? 누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을 구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를 절로 바꾸는 것은 이전에서도 해봤습니다. That everyone be polite to others. 자, 여기에 왜 갑자기 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바로 나오냐면 요 안에 should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이 뭐뭐 해야 된다. 당위성, 그러니까 어떤 권유하는 느낌이 들어갈 때 조동사 should가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should가 관습적으로 얘가 참 생략이 잘 돼요. 이것도 사실 다른 부분에서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기억해두고 가면 되게 편해요. 이거는 중학교 문법에서는 잘 안 나오고 고등과정에서는 조금 나와요. 그래서 기억을 해주고. 그래서 조동사 뒤에는 뭐가 나오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기 때문에 동사의 원형의 모습으로 be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요 선생님, everyone is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everyone은 단수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everyone is polite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친절하다, 예의 바르다 이 뜻이 아니라 예의 바르게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should be의 의미에서 should가 생략됐다. 이걸 꼭 기억해두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친절해야죠. 모든 사람이 예의 바라야죠. 이 동네에 있는 사람만, 뭐 중학생만 이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아까 봤던 vegetables are needed to stay healthy. 야채들이 필요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수동태가 사용이 됐어요. 필요한 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지금 여기 이렇게 풀떼기 야채들, 정말 그림 되게 못 그리네. 다 통칭해서 이런 야채들을
필요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목적어로. 야채가 주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필요로 되어진 요구되어진 이런 뜻으로 됐어요.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문장의 주어가 vegetabl이지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야채가 될 리는 없잖아요. 야채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봐야 뭐 신선한 건가? 그 뜻이 아니라 지금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의미상의 주어로 써주자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검은색 요 문장은 검은색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띄게 해줄까요? 요 문장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everyone으로 해준 것이고 이 vegetables를 주어로 그냥 써준다면은 for everyone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 for 뭐 people 이렇게 써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힌트 다 나왔어요.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반인인 경우나 알 수 있는 경우인데 써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요 준동사, 즉 to에다가 동사를 붙이는 형태 앞에다가 뭔가를 써주고 그 앞에다가는 이런 적당한 전치사를 써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다음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행위 주체를 알 수 있는 경우래요. Jane was shocked. 제인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 수동태를 보게 되는데 shock이 shock 이게 타동사로서 충격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 의미를 꼭 알아두라고 했죠. 이거를 충격받다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동태가 정리가 안 돼요. 과거분사의 정확한 의미가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이 다른 거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지금 죄인의 입장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사건, 사실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라는 그런 소식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네모로 표시했지만 이것이 죄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 죄인의 입장에서는 쇼크하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주다라는 동사에서 이게 이제 충격을 주다. 그러면 to hear the news. 자,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제인이 충격받은 상태고 죄인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자, did you ask Tom to do the work? 자, 요 문장하고 지금 이 문장은 문장의 형식이 다르죠. 그래서 다른 형식을 잘 볼게요. 이 문장의 형식은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요구했습니다. 탐에게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ask는 부탁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탁을 하면 탐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다양한 오형식으로 바꾸자면 이제 부탁을 좋은 말로 탐에게 시키면 얘가 참 안 듣는 아이라면 뭐 돈을 주고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고문을 하든지 매를 들든지 때리든지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불쾌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어떤 자극을 주어서 동작이나 상태를 변형시키는 여러 가지 동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다 오형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신사적인 탐과 선생님이네요. 선생님도 신사적으로 부탁을 했고 탐도 그거를 듣고 흔쾌히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적어와 목적보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to do the work을 누가 하는 걸까요? 선생님일까요? 탐일까요? 당연히 탐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이건 이제 문장의 형식 때문에 자 이것은 뭐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당연히 오형식이므로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음 문장도 My mother wants me to help her. 엄마는 원한다 내가 그녀를 돕기를. 자 그럼 여기서 나의 갈등이 시작되겠죠. 엄마가 원하는 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이제 잘 선택을 해서 착한 학생이 돼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왜 첫 번째가 나오냐면은 for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of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엔 동명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해볼게요. 부정사를 행하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도 아닌 경우에는 for 플러스 목적어로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줘야 된다. 자, 한번 볼게요. 이런 설명이 나와 있으면은 읽기가 사실 싫죠. 읽기가 싫은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이 책을 만들면서 최대로 고민을 했던 게 최대한 분량을 줄이자였어요. 책이 두꺼워 봐야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학생 여러분도
보는 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다 안 본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필요한 것만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다 읽어주는 게 좋아요. 이해가 안 되면 질문을 하세요. 부정사를 행하는 사람이, 쉽게 해서 이 동작을 하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도 아닌 경우, 이게 뭐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처럼 문장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그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오형식이라든지 이렇게. 당연히 오형식은 목적어가 목적보호의 행동을 하는 거니까 알 수 있잖아요. 하여튼 써줘야 되는 경우는 보통 for를 써주는데 밑에 이제 of를 사용하는 경우도 우리가 같이 봤단 말입니다. 위치를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위치는, 주어의 위치는 주어, 의미상의 주어 위치는 주어는 원래 동사 앞에 쓰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부정사 앞에 써주는 거예요. 즉 부정사라는 것은 동사 변신한 거잖아요. 그래서 for 목적어 to 부정사 형태로 오게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 이때 for를 뭐뭐를 위해서로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This room is large enough to dance. 자, 이거 볼게요. 이 방이 충분히 큽니다. 굉장히 큰 방이에요. 근데 춤추기에 넓은 방이에요. 이거 누가 주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는 내가, 이 정도로 설명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알만한 상황이니까 이 경우에는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방이 한 사람이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어디 이제 뭐 공연장이든 아니면 거기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춤을 춰야 돼요. 여러 사람이. 그래서 그거에 맞는 사이즈를 만약에 요구한다라고 해볼게요. 우리 인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나 혼자 이렇게 춤을 추면 되는데 우리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그리고 있죠? 한 10명? 한 10명? 그러면은 10명이 이게 동작의 반경을 생각하고 막 굉장히 큰 방. 이 정도 방이 아니라 더 큰 방. 자, 그래서 for them to dance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이해가 됐나요? I served the food to eat. 나는 제공했대요. 내가 잘 차렸는데 먹을 음식을 차렸대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보통 이 문장의 주어가 I이기 때문에 내가 밥상 차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내가 먹을 거. 뭐 우리 가족이 먹을 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식당에서 아니면은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손님을 위한 어떤 상을 차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땐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상을 차리기는 내가 차리는데 먹을 사람은 손님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먹을 거, 내가 차리는 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이크가 오는 거예요. 마이크가 먹을 음식을 제공했대요. 근데 지금 뭐 좀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보자면 마이크 굉장히 식성이 좀 까다로운 미식가? 그래서 아무거나 안 먹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쿡이라고 해볼까요? 요리사예요, 요리사. 그러니까 요리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특별히 마이크가 먹을 음식을 제공했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때는 for them을 써주는 거예요. 안 쓰면 일반인. 아니면 이 문장의 주어. 그리고 쓰면 당연히 그 표현된 주어.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주어를 명백하게 표현해주고 싶을 경우에는 의미상의 주어를 for 명사 이런 형태로 써주면 돼요. 자, 다음 예문 볼까요? It's difficult. 아이고 이게 아닌데. 자, 요거는 지워주고 오케이. 자, It is difficult to study English. 이게 의미상의 의미상의 주어 이전에 가죠. 오케이. 자,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it인데 공부를 it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영어 공부하는 거 참 어렵죠. 여러분 영어 공부 쉽나요? 영어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도 해보니까 지금도 영어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우리는 한국어가 익숙한 사람이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우리나라랑 문법 체계가 너무 다른 언어라서 그래도 하면은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어렵다는 것은 잘 알지만 지금 이제 범위를 좁혀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뭐 영어 공부 잘 하지도 않고 엄마 아빠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배우는 학생이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학생이라는 범주에서 학생이라는 집단 가운데서 어떤 학생은 언어를 좀 좋아하고
어떤 학생은 또 이과적인 성향, 또 수학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뭐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어를 하는 건 어렵지만, 특별히 그러니까 너가 영어 공부하는 건 어려워라고 했을 때 이 너를 어떤 수학의 감각이 남다르면서 이렇게 무작정 단어를 외우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영어를 공부하는 건 더 어렵겠죠. 그리고 암기력이 좀 떨어진다? 암기력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단어 암기하는 거에 좀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특별히 어려워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되는 사항이 이거예요. 어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어떤 지금 배웠던 부정사의 구문이 들어가는데 왜 목적격 앞에 어부를 사용하느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성격을 단정짓는 의미가 될 때 말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볼게요. 자, 이거를 좀 더 키워서 자, 봅시다. It was stupid. 자, 다 지금 가주어의 개념으로 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give up his job. 너가 그의 일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가 그의 일을 포기하는 걸 보니까 너는 참 어리석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의 문맥이 그 일을 포기하는 것을 보고서 판단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행동만 어리석다라는 초점이 아니라 그것을 보니까 그는 어리석어.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지만 그는 참 어리석구나. 같은 개념이구나. 이렇게 설명을 할 때는 for이 아니라 of를 사용해요. 그래서 영어에서 of는 이 equal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성을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일 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지붕이 있고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그 집의 지붕라고 표현할 때 the roof of the house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치사에서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이 of를 우리가 뭐 막연하게 뭐뭐의 이렇게 해서 해석은 하지만, 그러면 왜 of를 쓸까요? 그 집의 지붕인데 이 지붕이라는 것이 사실 이 집과 분리될 수 있나요? 이것이 지붕이라면, 이게 지붕이라면 얘는 집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생님 말이 이해가 잘 돼야 될 텐데, 지금 이거는 집이고, 이건 집이고, 이건 집이고, 요 부분은 딱 지붕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나요? 아니죠. 더 명백하게 따지자면은, 사실은, 이 집은 이거예요, 집은. 집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서, 그쵸? 집이라고 하는 속성 중에서 지붕은 일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지붕을 없애버리면, 이거 좀 지워버릴까? 지붕을 없애버릴까요, 이렇게? 그럼 지붕 없애버리면 얘는 집인가요? 지붕이 없어지면 집도 쓸만한 집이 아니잖아요. 집도 온전한 집이 아니고 집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게 of예요. 그래서 이 of는 같은 속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네. It was careless of Jax not to lock the door. 문 안 잠궜어? 걔 진짜 부주의하다. 걔 기억력도 없고 걔 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하고 왜 그래? 왜 덤벙대? It was nice of her to take care of my children.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다니 돌본 것만 친절하고 걔는 나빠,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친절하구나. 잭이 주의하지 않는구나. It was generous of Anne to help us. 앤이 참으로 우리를 돕는 걸 보니까 관대하구나, 이런 의미가 전달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of의 기본 의미를 선생님이 설명한 거를 더 좀 주의 깊게 기억해주고, 이 of 쓰는 경우, for 쓰는 경우를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이해해서 뭐 문장도 다루고 해석도 하고 영작할 때도 잘 사용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부정사가 다 끝났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동명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